저번 시간에 우리가 무한급수 성질 정리했었죠, 그죠? 그래서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면 AN이 0을 만들고,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알겠죠? 그거 가지고 푸는 문제들을 풀어왔을 것 같은데, 풀이부터 먼저 좀 하고요. 그리고 오늘 무한 등비급수 도용 관련 문제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8페이지와 29페이지를 피시면 여기 풀어온 문제들 중에서 틀린 문제 뭐 있습니까? 여기 문제 몇 개 안 되면 다 풀어드릴게요. 질문 71. 네, 또 65랑 66. 65랑 66 중에서 어제 안 푼 문제가 65다. 어제 푼 거는 내가 따로 풀어줄게, 알겠죠? 또 있나요? 68, 68. 69, 70. 알겠습니다. 요것들이 다 이제 비슷한 유형이니까 어제 수업 때 풀이 한 번은 이제 빼고 나머지는 풀이를 하면서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잠시만요. 제일 중요한 건 무한 급수가 수렴할 때 성질을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부터 진행해 보면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얘의 극한값이 3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을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 이유는 얘가 시그마가 있는 상태에 얘가 수렴을 했는데 여기는 시그마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 무한급수 성질을 묻는 문제인 거지. 그럼 뭐라고 해? 얘의 극한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전후 n 곱하기 an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n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요놈이 얼마다? 0으로 간다. 이걸 적는 게 일단은 무한급수 성질을 알고 있는지,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 알겠죠? 그 뒤에 진행은 내가 요거 넘겨도 된다 그랬죠? 식정리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진행하면 돼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n 곱하기 an은 그냥 넘기라고, 알겠죠? 수식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2n 플러스 1분의 n 제곱 플러스 1인 거고, 어차피 내가 궁금한 건 an이니까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n 나눠주면 n 2n 플러스 1분의 n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얘는 얼마야? 무시하시고 약분하면은 2분의 1 되는 거죠. 그죠? 즉 여기 있는 이 식을 통해서 an의 극한값이 2분의 1이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기 대입해서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문제 되겠고, 그 다음 넘어가서요. 68번과 69번이 거의 유사한 문제라 선생님은 69번을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그거 가지고 68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69번을 보시면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가보시죠. 자, 69번 문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큰 유형을 체크하는 방법은 시그마가 수렴을 주고 시그마가 없는 수열의 극한을 물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죠. 얘를 극한을 취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다, 이걸 푸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하실 게, 이게 이제 답은 그렇게 나왔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이런 진행은 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n이 무한 들어갈 때 내가 곱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an은 곱해버리면 0이다. 이거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알겠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선생님 수식 정리 가능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가 얘를 곱하면 엄밀히 따지면 이게 4의 n승 곱하기 0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식을 다룰 때는 이게 결과로는 0이 맞지만 이게 정확히 따지면 진짜 0이 아닐 수도 있죠. 얘가 무한소라는 개념일 수도 있단 말이야. 진짜 0이 아니라 요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한소랑 4의 n승은 봐봐. 얘가 만약에 진짜 0이 아니라 무한소라면 이 무한소랑 얘는 n이 무한 들어가면 무한되니까. 그죠? 이 결과가 뭐가 될지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곱해서 0 처리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진행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뭘 건드리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아예 곱해버리지 말고 이 식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살린다는 게 봐봐. 리미트는 무한으로 할 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4의 n승분의 an이 0인 걸 알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an의 밑에 4의 n승이 깔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분모 문제가 뭘 곱하는 거야? 4의 n승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4의 n승분의 1. 이걸 곱하는 이유는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봐, 얘를 곱해주면 얘는 뭐가 됩니까?
4의 n-1승이랑 4의 n승이기 때문에 약분해버리면 분모에 4가 남겠죠. 요거 4분의 1 더하기 이 자식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4의 n승분의 3의 n 플러스 1승 얘는요 4의 n승분의 an 더하기 얘 곱해버리면 4가 남을 것이고 4의 n승분의 3의 n-1승 되겠죠. 이렇게 식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한 대로 그냥 얘는 0 처리해버린 친구도 답은 나왔을 것 같은데 알겠죠? 정확한 논리를 얘기하면 그건 약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풀어도 한 90% 이상 맞출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남은 10%가 어쨌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풀이는 얘는 요 식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0으로 남았을 때는 알겠죠? 그러면 요거만 처리하면 n이 무한 들어가면 얘 뭐가 돼? 0이죠? 분모의 위치 크니까 얘도 뭐가 됩니까? 0 되고 요 놈은 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남는 건 4분의 1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요건 뭐 16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무한급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답이 이상해요? 네, 잘못 체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틀린 많아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자, 뭐 확인하면 되니까 71번 문제 또 가볼게요. 무한급수 성질 문제들입니다. 더 가보시죠. 71번 문제 또 가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봅시다. 자, 지금 두 무한급수 요놈이 수렴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뭘 적어야 되겠어? 얘가 수렴을 하면 리미트이 무한대로 할 때 an-1이 0으로 가는 거니까 an이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고 챙길 거 챙겨 놓을게요. bn은 -1로 가겠네요. 그쵸? 자, 요거 가지고 들어갑시다. 기억은 참이네? 그죠? 니은 확인할게요. 여기 밑에 쓸게요. 여기 밑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발산이냐 그랬습니다. 선생님 어제 뭐 얘기한 게 하나 있어서 어제 수업 들은 친구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서가 이걸 질문한 것 같고 지민아 얘 발산이야 수렴이야? 발산. 자 이유는요? 저게 0이 아니에요. 그렇죠. 봐봐 우리가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 따질 때 영서 어제 거 잘 기억해 보십시오. 리미트이 무한대로 할 때 bn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이 무한급수 어떻게 되는 거죠? 영서야? 발산되는 게 이게 뭐야? 무한급수 성질의 대우명제 맞죠? 요거 서현이랑 유빈이 요거 혹시 요 내용 알겠습니까? 기억납니까? 요걸 건드리는 문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다른 걸 푸는 게 아니라 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확인할 때는 얘의 극한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걔의 극한이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발산이 맞습니다. 이해되겠나요?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선생님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면은 봐봐 뭐 일단은 풀이는 요게 확실히 깔끔한 풀이가 되는 거고 알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걸 캐치하지 못했으면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잘 봐. 요거는 이제 극한의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수렴하니까 뭐 알파라고 쳐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상 요거 분리 가능하죠? 그러면 시그마 bn 더하기 시그마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1이 지금 수렴했다는 거 맞지? 근데 얘가 뭐야? 뭐겠어요? 1이야? 이거 뭐야? 무한대 아닙니까? 왜? 여기 1이잖아. n이 1일 때 1, n이 2일 때 1, n이 3일 때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무한대야.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무한대란 말이야. 생각을 하는 거야. 무한대랑 뭘 더했는데 숫자가 나왔어. 그치? 얘가 만약에 발산이 아니고 수렴이잖아. 얘가 만약에 어떤 뭐 3이라는 이런 값으로 수렴을 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얘는 뭐였을까?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죠. 아니고선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가 만약에 무한대로 발산도 아닐 거야.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값이 안 나오겠죠. 요거는 그 중요한 내용 정리를 정확히 적용해서 풀진 않았지만 그냥 어떻게든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잘 생각을 진행한 거죠. 완료했습니다. 즉 니은은 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디귿을 가보겠습니다. 디귿입니다. 얘는 수렴한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놈의 수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로 가야 되나? 얘의 극한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할 때는 봐봐. 디귿을 밝힌 친구들이 잘 풀었다 하더라도 첫 번째 할 때는 이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더하기 bn을 먼저 한번 구해보긴 해야 돼. 이게 얼마야? 빵이네. 그죠? 그러면 요놈의 극한이 빵이면 요놈의 무한급수는 수렴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요건 돼, 안 돼? 이게 진입파악이니까 우리가 이유가 정확해야 됩니다. 얘의 극한이 빵이면 얘의 무한급수는 수렴이다. 요렇게 참고로 하면 돼, 안 돼? 요건 안 되는 거죠. 얘가 0으로 간다 하더라도 무한급수가 발산인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발레로 왜 어제 루트 플러스 루트분의 1꼴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맞습니까? 얘는 극한을 취하면 0으로 가지만 얘의 무한급수는 발산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이게 이유가 되면 안 돼. 그럼 얘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수열의 극한이 0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수렴할 확률이 생긴 거죠. 일단 무조건 발산 아닌 거니까. 그러면 수렴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얘 둘을 정리해야 돼. 우리 봐봐. 얘가 만약에 뭐 베타라 치고요. 얘가 알파라 치면 이제 이건 시그마의 성질을 쓰는 거죠. 2시그마 더할 수 있어 없어? 더할 수 있죠. 여기 적어볼게요. 시그마 an-1 여기 1부터 무한대까지야. 얘가 알파고 베타라 했나? 상관없어. 시그마 밑에 쓸게. bn 플러스 1이 알파라 가정하면 우리가 시그마 두 개 합칠 수 있잖아. 그치? 얘 둘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 구간이 같기 때문에 얘들 그냥 더하면 되는 거 맞죠? 뭐 하는 거? an 더하기 bn 남는 거 맞죠? 그치? 그 값이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이 나오죠? 이해됩니까? 아, 값이 나오네.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얘가 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었어? 알았어. 그 다음에 30페이지는 숙제가 이거 74번 한 개였을 것 같은데, 그죠? 내가 풀었으니까. 지민이 풀었어? 답 나왔어? 영상 나왔어? 답 나왔어? 안 나왔어? 봐봐. 확인 한번 해보죠. 뭐가 어렵습니까? 니은 디귿이요.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74번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거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그거는 쉬는 시간이나 알겠죠? 끝나고서 해줄게요. 어제 풀이도 했으니까. 74번 한번 보겠습니다. 무한 등비수열 A에 대해서 한번 좀 옳은 것을 보시오. 자, 글씨가 좀 안 보이긴 하지만 무한 등비급수 얘가 수렴이면서도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일반적인 무한급수와 얘기 다른 거죠. 얘가 AN이 지금 등비수열이니까 요놈이 나한테 알려주는 이 내용이 뭐야? 공비가 마이너스의 관리 사이라는 거지. 그죠? 물론 또는 초항이 0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앞에 거와 다르게 뭐 이 식을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리미트니 무한대로 할 때 AN이 0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거는 아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등비수열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는 공비의 범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해석을 해야 돼요. 요런 해석을. 알겠죠? 그때 나한테 묻는 게 뭐야? 얘도 수렴하니 그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A2에는 잘 봐. 등비수열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내가 A 곱하기 R의 n-1승이라는 식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러면 요 놈이 수렴하는 거 확인하려면 A2에는 A 곱하기 R의 2n-1승 맞죠? 여기에만 2n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얘와 차이는 뭐 초항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얘의 공비가 얼마야? R 제곱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요 n 밑에 있는 공비니까. 그죠? 그럼 결국 얘를 통해 묻는 건 R이 이 범위면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라고 묻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어제 쌤이 이런 얘기를 했죠. 공비에 뭐 몇 승을 하든 간에 얘가 1보다 작은 범위라면 요 놈의 몇 승을 하든 간에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알겠습니까? 뭐 공비에 3승 1보 작으면 4승, 100승 다 이거 작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기억은 참이 되겠죠. 정리되겠습니까? 노성진 하나 체크해놓고 있으면 이런 거 풀기 편하니까. 알겠죠? 그 다음 니은입니다. AN이, 이거 등비설이야. AN이 발산하면, 잠깐만요. 발산이라 그러면
공비가 1이던가 아니면 1보다 큰 상황 얘기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얘도 발산인이 그랬는데요. 지금 발산 두 개를 비교하려면 물론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니은을 보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풀고 싶은데 이 명제가 발산 좀 헷갈리는 상황이야. 뭘 생각할까? 본 명제 해석이 좀 어려울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방식이 하나 있죠. 대우죠, 대우. 이건 대우 명제가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럼 봐봐. 얘 대우 명제 뭐야? 시그마 n부터 뭐한테까지 a, 2n이 수렴이면 시그마 n부터 뭐한테까지 an도 뭐다? 수렴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진입학 문제를 접근하실 때 물론 그 문과 친구들 진입학을 요즘에 많이 안 내는 추세라고 그랬죠, 그죠? 자주 나오진 않겠지만 이 대우 명제 활용을 좀 신경 쓰고 있는 거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챙겨 놓으시고. 그러면 요게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기 위해서 얘를 밝히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 요거의 요 A, 2n의 공비는 R의 제곱이니까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게 R의 제곱의 범위가 얘이면 R의 범위도 저러냐라는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방금 또 얘기했죠? 제곱이 이 범위면 R도 이 범위야. 알겠죠? 삼승도 이 범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발산보다는 수렴을 정리하기 편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디귿입니다. 자, 얘가 수렴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문장 보니까 기억 니은과 이건 접근이 약간 달라지겠네요. 요건 또 시그마의 그냥 성질입니다. 왜냐면 요거 분리 가능하지. 시그마 n이 1부터 뭐한테까지 an 더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뭐한테까지 2분의 1 맞습니까? 얘는 지금 수렴 맞죠? 알파라 칠게요. 얘는 뭐야? 2분의 1을 무한대만 더하면 어딘가? 무한대가 되겠죠. 둘을 더하면 아마도 무한대가 되겠죠. 얘는 값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틀린 거네요. 알겠죠? 뭐 이런 진입파학들은 사실 뭐 개인차가 분명히 좀 뚜렷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많이 푸는 친구들이 잘할 거야. 진입파학은 약간 경우의 수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 이 케이스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는 거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이렇게 도형 문제 좀 해봅시다. 정현이 넘겨봐봐. 우리가 풀었어? 77은 풀었어? 아우 77은 다들 잘 풀었네요. 7, 8부터 쌤이 풀이를 좀 이어가볼게요. 앞에 또 막힌 거 따로 또 질문 해주시고 7, 8부터 오늘 도형 문제를 쭉 이어갈 거니까 한번 봅시다. 78번부터 쌤이 이제 아마 다들 이제 초항이랑 공비를 구할 노력은 많이 했을 것이나 쉽게 보이진 않았겠죠, 그죠? 이제부터 가봅시다. 78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뭐 이런 류의 문제가 무한 등비급수 활용이라는 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리 예측하여 가는 거고, 쌤이 글을 읽을 때 다 읽지 마시고, 처음에는 천천히 읽으라 그랬어. 얘가 무슨 짓 하는지 이해가 돼야 되니까. 알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면 제일 뒤를 정확히 읽어야죠. 초항이 뭔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거에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거를 얘기했죠. 닮음, 삼각비, 그 다음에 원이 나오면 보조선 이런 것들. 그쵸? 맞습니까? 그때 아마 이쪽은 원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 되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천천히 읽어보면 직사각형 ABCD에서 세로가 1이고 가로가 2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그림과 같이 천천히 읽으세요. 앞에는 직사각형 ABCD 한 대각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두 직각 삼각형의 내부에 두 변의 길이비가 1대2인 두 직각 삼각형을 긴 변이 대각선 위에 높이면서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못한지 모르겠다. 대각선 위에 놓으면서인가? 뭐야 이거? 먼저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두 직각 삼각형에 각각 내접하도록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사각형이구나. 봐봐. 그림 보면서 이해하면 더 쉽겠죠?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대각선 그어놓고요. 여기 이제 대각선의 한 변이 놓이게끔 해가지고 요게 1대2인 직사각형을 그리자라는 겁니다. 그 얘기 설명한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한 군데만 색칠한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사실 그림만 봐도 이해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색칠하지 않은 직사각형에 또 대각선 긋고 1대2 그리고 그죠? 색칠하고 하나 남지? 또 그리고 진행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맞는지 확인됐으니까. 그리고 이 넓이들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을 보시면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n번째 얻은 그림 R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부타가 맞네요. 할 때라 적혀있는 거지. 그 n번째 얻은 그림이 Rn인데 거기에 색칠된 넓이가 Sn인 거야.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얼핏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시그마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하지만 얘는 무한 등비급수 문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림은 색칠된 게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 두 번째 그림은 얘는 그대로 포함한 채 얘만 추가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얘가 뭐 초항이라 치면 초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냅두고 세 번째 거 추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S1은 요거 한 개 넓이. S2는 A1 더하기 A2. S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되는 거죠. 즉 n번째 그 상황은 어차피 n개의 넓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무한급수 문제가 맞는 거지. 이 도형 자체에 합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해되겠나요? 그럼 결국 내가 할 거 뭐만 하면 돼? 초항과 공비만 구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초항을 구하기 위해서 도형을 뭐 다 볼 필요는 없죠. 요것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요 넓이 구해야 되는 거 맞지? 내가 알고 있는 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몇 대면? 1대2이다. 그러면 요 길이 어떻게 해야 돼? 요 길이 두 개. 하나를 x라 치면 나머지 하나는 2x가 놓겠죠. 일단 요걸 놓는 게 시작입니다. 이 놓는 걸 시작하는 건 도형적인 얘기가 아니라 비례식을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뭐 이건 길이 얘기지만 a 대 b가 2대 3일 때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진행이 내항과 외항의 공은 같다 해서 뭐 3a는 2b다 이렇게 많이 쓰지만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약간 하수입니다. 알겠죠? 비례식을 쓴다라는 건 이렇게 쓰는 거죠. a는 2k, b는 3k. 요게 보통 비례식을 다루는 친구들의 일반적인 진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이거 만났을 텐데 그때 이런 걸 많이 얘기해 줬을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알겠죠? 비례식을 잘 사용하려면 이쪽이 훨씬 편해요. 그 얘가 1대2라고 했으니까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x랑 2x를 놓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은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x의 길이가 필요한 거 맞지? 그럼 봐봐. 쌤은 지금 이미 닮음이 보이는데 이 닮음을 잘 보는 게 문과에서 도형을 잘 다루는 거야. 여기 삼각형 보시면요. 여기다 얘기하자. 여기 길이 얼마야? 루트 5 맞죠? 맞습니까?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 수선이 그어지면요 다 닮음이야.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거죠. 요렇게 되는 거. 그죠? 근데 가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각인데 여기에 되는 거. 얘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알겠나요? 여기에는 직각이 두 개 있죠. 작은 거랑 큰 거. 둘 다름이지. 왜? 하나에 가고 공개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동그라미 x 90도. 동그라미 x 90도. 얘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닮음이죠. 얘는요, 봐봐. 여기를 동그라미나 치면 요거 직각이지? 그지? x 직각. 얘 둘이 합은 동그라미. 그죠? 직각 x. 여기 직각이고 동그라미 x. 다 닮음이야. 여기 있는 이 직각 삼각형 큰 거랑 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제일 작은 거 다 닮음이죠. 이랬으면 그게 샥 보여야 되는 거야. 수선을 그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만 쓰면 돼? b만 쓰면 돼, b만. 잘 봐봐. 큰 b가 1대 2대 루트 5입니다. 내가 요 길이 구해볼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오케이? 요 길이 구해볼게, 요 길이. 알겠습니까? 봐봐. 빗변의 길이는 2x죠? 짧은 변 구하는 거 맞죠? 빗변에서 짧은 변 가려면 얼마 곱했어? 루트 5분의 1 곱한 거 맞죠? 요게 b잖아, b. 그죠? 꼭 루트 5대 1, 뭐 2x 대 4,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루트 5분의 1 곱한 거 맞지? 그러면
여기에 루트 5분의 1 곱하면 얘일 거 아니야. 짧은 변의 길이는 루트 5분의 2x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제는 요놈 길이 구할게요. 요놈 길이. 이쪽. 이렇게 볼게요. 됐나요? 자, 요 작은 직각 삼각형에서 긴 변이 x죠? 빗변 구하는 거 맞죠? 자, 이번엔 긴 변으로 빗변 가는 거야. 천천히 해. 얼마 곱하면 돼? 2분의 루트 5로 곱하면 되는 거지. 맞나요?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봐봐. 긴 변에서 빗변 가려면 2분의 루트 5. 그죠? 그게 b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x에 2분의 루트 5 곱하면 여기일 거 아니야? 그지? 얼마야? 2분의 루트 5x가 되겠죠. 정리되겠습니까? 자, 쟤네들의 합이 얼마야? 1. 그죠? 길이는 뭐 딴 데 써도 되지만 선생님이 저걸 쓴 겁니다. 그럼 봐봐. 루트 5분의 2x랑 2분의 루트 5x 합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요거 5분의 2 루트 5거든 더하기 얘는 2분의 1 루트 5x거든. 그죠? x로 묶어주면 5분의 2가 10분의 4 10분의 5잖아요. 그지? 10분의 9 루트 5 x는 1이다 되겠네요. 그죠? x는 야, 이거 유리역 그냥 합시다. 9 루트 5분의 10 됐나? 유리화 해버리면 5 약분되고 9분의 2 루트 5가 되겠네요. 정리되겠습니까? 자, 지금 근데 이제 뭐 x 찾았으니까 문제는 끝난 건데 이 x의 식이 들어오니까 답을 구한 뒤에 마지막에 대입할게 그냥 하겠죠. 왜냐면은 이거보다 x 쓰는 게 더 편하잖아. 그치? 자, 초항은 얼마? 초항은 2x제곱 맞나? 이제 뭐 찾으면 돼? 공비만 찾으면 되는 거 맞죠? 공비 구하러 가겠습니다. 사실 이미 공비는 끝났네요. 봐봐. 처음 직사각형이 세로의 길이 얼마야? 1. 그죠? 두 번째 대각선 긋고 직사각형 만들었을 때 요게 두 번째 직사각형 맞지? 얘 한 변의 길이 얼마 세로? x 맞습니까? 그쵸? 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얘가 초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라고 해서 이거 두 개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도형을 진행할 때 그 b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처음에 도형이랑 그 다음 첫 번째 만든 요 도형의 b만 나와도 똑같이 일정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세로가 1, 두 번째 첫 번째 만들어진 요 놈의 세로가 x. 그죠? 길이 b가 얼마야? 길이 b가 x배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하는 건 길이야 넓이야? 넓이죠. 얘가 공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끝. 1-공비분의 초항이죠. 대입을 해주시고. 알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인데 지금 분명 도형이 쉽진 않겠죠. 근데 어차피 이거 계속 해야 될 내용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 6월 정도까지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자신감이 좀 올라올 때까지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럼 뭐 거의 안 틀릴 겁니다. 알겠죠? 9월까지 바라보면 안 돼. 6월까지 끝내야 안 돼. 앞으로 계속 풀 거니까. 물론 지금 얼추 끝내놔야 돼. 많이 푸세요. 알겠습니까? 저희도 프린트도 드릴 거니까 많이 푸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문제 하나 가보겠습니다. 요거 초항 공비한 구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오늘 일단은 앞타임 요거 계속 풀어줄 거니까 잘 보시고 연습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79번입니다. 아, 얘는 좀 어려웠어요. 쌤 이거는 언제 문제냐? 2014년 평가원이니까 쌤이 해설 강의할 때 이거 풀어준 문제인데 뭐 거의 다 틀렸습니다. 이게 6월인지 9월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용이 확실히 어려워. 이 정도를 만약에 혼자 푼다 이러면 됐어 이렇게 알겠죠. 뭐 더 이상의 이 도형 문제가 막히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봐봐. 자, 이거 마찬가지로 패턴은 78번과 비슷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맞는지 봐야죠. 문제 보시면 처음부터 꼼꼼히 읽으세요. 처음에는 A1, B1, C1, D1에서 A1, B1 1 요 길이가 1. 그러면 천천히 요 문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알겠죠? 2. 이 수록된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림과 같이 선본 A1, D1과 B1, C1의 중점을 M1, N1 여기 중점이 M1, N1이야. 그지? 요 반이니까 길이가 1인 거지. 이렇게. 그죠? 체크만 해놓으시고 그림이랑 매치하면서 봐야 되겠지. 그지? 이 상태에서
그러면 좀 여러분 교재에서 문제를 풀기에는 그림이 너무 작았겠다, 그죠? 네, 그래서 다음 교재를 만들 때는 좀 더 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중심이 n1, 반지름의 길이가 b1 n1이고 중심과의 크기가 사실 이것도 2분의 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이게 교육과정에 좀 개정됐기 때문에 90도입니다. 90도 알겠죠? 2분의 파이 지우시고 90도라고 적어주세요. 그림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말랭은 이런 파이를 쓰면 안 되죠. 아무튼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N1, M1, B1을 그리고 스톱 확인하세요. 천천히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 알겠죠? 뭐 한 거예요 지금?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부채꼴을 그린 거야. 요거 이해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그림 쳐다보면 이해됩니다. 얘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 또 부채꼴을 그린 거죠. 이렇게 4분구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각선 그은 다음에 여기 색칠한 거지. 됐나요? 그런 다음에 그걸 쭉 읽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중반까지 이미 왔어. 그까지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의 중간인 요 모양의 색칠하여 R1 그림을 만들었다까지 온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읽을게요. 그림 R1에서 성분 M1, B1 위의 점 A2와 확인할게요. 여기 A2. 그죠? 여기 위의 점 A2. 오케이? 그리고 호 M1, C1 위의 점 D2. 여기 호 위에 D2. 됐습니까? 그리고 어디 갔어? 변 B1, C1 위에 두 점 B2, C2. B2, C2. 알겠죠? 사실 근데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쉬워요. 알겠죠?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여기 또 1대2인 직사각형 맞나 소리야. 그럼 요 직사각형이 1대2라는 거죠. 이렇게 1대2라는 거야. 미리 뭐 적어놓으면 x 대 2x라는 거죠. 어차피 이 길이 구해야 되니까. 그죠? 비례식은 사용하시고 1대2인 직사각형이 그려서 여기에 또 가운데 잘라가지고 그리고 색칠하고 또 거기에 또 그리고 가는 거야. 그럼 대충 판단됐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봅니다. n번째 얻은 그림을 할인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색칠한 넓이를 SN이란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에는 시그마가 없지만 무한급수를 안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까 문제처럼 그죠? 첫 번째 그림 한 개. 두 번째 줄어든 그림까지 추가. 또 추가. 이미 얘가 무한급수야. 됐나요? 자, 그럼 당연히 초항과 공비를 구하러 가야 되겠죠. 가봅시다. 자, 초항은 얘는 구하기 쉽네요. 그죠? 요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요 넓이가 뭐야? 초항은요, 봐봐. 요렇게 4분의 넓이에서 빼기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요거의 2배. 계산하면 반지름 1이죠. 90도. 맞습니까? 요거 뭐 원의 넓이가 파이 R제곱 파이니까 4분의 1 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가로의 길이 1, 세로의 길이 1. 넓이가 얼마예요? 이게 2분의 1이고 요게 4분의 파이네요. 됐습니까? 2배 한 거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그죠? 이건 초항. 됐나요? 자, 이제 공비 구하러 공비. 공비가 어려웠어요. 초항은 쉬웠는데. 자, 공비를 구하려고 하면 당연히 두 번째 직사각형에 이 x만 나오면 끝나는 거지 뭐. 첫 번째가 1이니까 x 나오면 길이비가 x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미 문제에서 내가 x랑 2x 났으니까 결국 x만 구하면 봐봐. 첫 번째 길이가 1. 두 번째 직사각형 길이가 x니까 길이비는 얼마 이미? x인 거죠. 그죠? 내가 더하는 건 넓이죠? 공비는 넓이비. 제곱비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문제는 이제 x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적어 나가보겠습니다. 그나마 내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길이는 얼마일까 여기? x죠? 왜냐면 이게 직각 이등변이야 이거. 요게 봐봐. 가운데 잘라서 올라가면 이게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아니야. 여기 45도죠. 그죠? 거기를 이렇게 그어놨으니까 얘가 45도야 이거. 이해됩니까? 요 세로 길이가 x니까 가로도 x겠죠. 오케이? 요 길이는 x가 나왔고 그 다음 여기가 얼마야? 2x죠 2x. 그쵸? 내가 지금 전체 길이가 2인 거 아니까 당연히 요 길이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야 요 길이에. 이해됩니까? 그럼 요 길이를 잡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적기 좀 애매해요.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요 길이를 표현을 하면은 2-3x라고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일단. 그죠? 요 길이는 2-3x네. 대신 이제 얘랑 어떤 연결성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식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때 필요한 게 이거 지금 원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야? 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이어야죠. 어디를? 중요한 점을. 원의 제일 중요한 점이 어디야? 중심이죠. 중심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아, 여기 아닌가? 여기구나. 여기 가운데 좀 애매하다. 그지? 이 중심에서 선생님 선을 그을 건데 어디로 그을 것 같아? 교점이죠, 교점. 이건 필수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진행을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가 요 길이는 구했기 때문에 요 길이를 밝히기 위해서 여길 딱 이어져 버리면 요 문제는 사실 끝나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요 보조선은 사실은 누구나 좀 많이 접근할 수 있는 파트지만은 여기에 삼각형을 찾는 게 사실 어려운 문제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을 잘 보시면 봐봐. 저 작은 삼각형의 길이를 좀 적어보면 즉각 요 길이가 2-3x 맞죠? 요 길이가 요 길이니까. 그지? 그 다음요. 여기 높이는 전체가 1이잖아. 1. 여기 길이 x 아니야? 똑같은 길이잖아. 이거가. 그죠? 1-x 맞습니까? 그리고 빗변의 길이는요. 요거 반지름이 지금 1인 거잖아. 그치? 반지름이죠.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미스터 피아가 쓸 수 있겠네요. 이 삼각형 찾는 게 많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2-3x의 제곱 더하기 1-x의 제곱이 1 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9x제곱, x제곱, 10x제곱 마이너스 여기 12x, 2x, 14x 여기 4, 여기 1 넘어오면 플러스 4 여기 이거죠. 됐나? 이 약분 5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는 0이다. 5, 1 2, 1 마이너스 1 되겠네. 그죠? 그러면 x가 5분의 2거나 1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당연히 x가 이거 상식적인 거죠? 1보다 작아야지. 얘인가 보네요. 그죠? 공비가 25분의 3입니다. 처리하면 되겠죠. 1-공비분의 초항으로 하겠죠. 뭐 그런 문제인데 요거는 뭐 공비를 찾기 위해서 두 번째 직사각형의 길이를 발견하는 게 좀 어려운데 여기서 사용되는 문제나 그때 여기 부채꼴 한번 쓴 거 있는데 76번의 평가안에 사용된 문제나 패턴이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알겠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얘가 더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은데 알겠죠? 연습 잘 하시고 복습 꼭 해봐야 됩니다. 내풀이 보지 말고 복습을 해주세요. 8번 문제 한 개짜리 쭉 가겠습니다. 필기 필요한 거 하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제 한 번 더. 자, 이렇게 연습 많이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꺾으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 인정. 계속 풀어야 돼. 자, 다음 6 넘어가 보시죠. 80번입니다. 가보시죠. 자, 문제 보시면 자, 이제 좀 글을 좀 선생님은 좀 빨리 읽을게. 알겠죠? 여러분 천천히 읽어서 이 문제 상황 이해하시고 지금 문제가 x-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 있다. 자, 지금 얘가 요놈이죠. 요놈의 반지름이 1이라 나와 있습니다. 중심 좌표는 4,0. 그죠? 이런 원이 있어. 자, 얘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중심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알겠죠? x축에 접하는 요런 원을 또 그린 거야 지금. 이해겠나? 이 접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린 거죠. 이렇게. 이해겠나? 오케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원은 그렇게 그린 거고요. 세 번째 원은 이번에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서 요 접점을 지나면서 직선을 접하는 원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여기 접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린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있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뭐 이런 거야. 선이 두 개 있으면 여기 뭐 이렇게 접하는 원이 하나 딱 있고 이렇게 이 점 지나고 여기 접하는 원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 이상하네요. 요 점 지나고 여기 접하는 원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린 거죠.
쫙 간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오리 묻히고 이거 됐어. 이런 상태에서 자 같은 얘기 반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겠죠? CN의 넓이를 SN이 할 때 자 CN의 넓이가 SN입니다. 이런 거 꼭 챙기세요. 요게 C1이야. 가끔 얘가 C0고 얘가 C1일 때가 있어. 그럼 초항이 얘야. 알겠죠? 끝은 잘 봐야 돼. 초항이 뭔지 알겠죠? 일단 C에는 C1이 여기니까 S1은 이게 1의 넓이야. 그때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SN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물론 무한 등비급수임은 감지를 하겠죠. 내가 할 일은 초항. 이건 초항을 눌러 싶네. 파이 아닙니까? 반지 1이니까 공비만 구하면 되겠네요. 공비 구하러 가시죠. 당연히 선을 그어야 되는 문제야. 그냥 푸는 문제야. 이거 완전 노골적으로 보수선 그으라는 거지. 그죠? 원이 이렇게 많은데 뭐. 이 중에 내가 신경 쓸 원은 몇 개야? 2개 줘.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그 다음 보지 마. 헷갈려. 알겠습니까? 아니 지워버려. 자,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원을 따지면 되는데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을 압니다. 나의 목적은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인 거죠. 됐나요? 그거 찾으라는 거야. 봐봐. 중요한 점 이으세요. 여기랑 여기 이어줘야 되지 않을까? 직각. 그죠? 길이 좀 구해놓을까? 1. 여기는 4. 다 구해놓으면 여기는 루트 15 이렇게 돼. 직각삼각형. 그지? 자, 두 번째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여기 중심에 관심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어야죠. 어디를? 여기 이어져 있잖아. 여기 이어야지. 중요한 점 아니야, 접점. 맞습니까? 그러면 난 지금 이 길이 궁금한 거 맞죠? X라 치겠습니다. 됐나요? 좀 더 적을게, 요 길이도. X라 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 얼마냐? 이 길이 말고 딴 거야 되겠는데.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지만 선생님 요 길이 구할게요. 요 길이 얼마야? 4고 반지름 1이잖아. 그치? 여기 얼마야? 3. 이쪽으로 넘어가도 풀 수 있어. 선생님 이쪽이 산수가 쉬워서 이리로 온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보여? 직각 삼각형 안에 수선 보이십니까? 수직인선. 결국 닮음이야 또. 알겠죠? 그거 잘 보면 요거 잘 풀어. 이런 거. 자, 지금 그림 보니까 요걸 따야 됩니다. 이 직각 삼각형 안에 수선 하나 내렸네요.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수선. 그죠? 지금 길이 적으면 얘가 4. 얘가 1. 여기가 X. 여기 3. 여기가 루트 15. 뭐 이런 거네. 됐나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 닮음이죠? 내가 X 구하고 싶은 거니까 빗변 가지고 짧은 변 구하라는 소리잖아 지금. 그지? 요 큰 삼각, 빗변 아니구나. 야, 그림 잘 따오세요. 요렇게 내린 거, 수선 내린 거니까. 이게 빗변이구나. 그지? 다시 정정. 긴 변 가지고 짧은 변 구하는 거 맞지? 이해했어? 이거 빗변 아니야. 긴 변 가지고 짧은 변 구하려면 어차피 닮음이니까 긴 변 가지고 짧은 변 가려면 몇 배 하면 돼? 루트 15분의 1인 거지. 그죠? 그러면 요 긴 변에다가 루트 15분의 1 곱하면 되겠죠? x는 뭐야? 루트 1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길이비가 아까처럼 x는 거 아니야. 길이비가. 그치? 내가 지금 넓이 더하는 거야? 길이 더하는 거야? 넓이. 공비는 x 장비 되겠죠. 식이 들어오니까 이걸로 쓰세요. 답은 똑같이.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다가 연습해 주세요. 필기 약간 하시고. 잠시만요. 문제는 보시면요. 여기 뒤에 80번까지가 풀이를 했는데 정연아? 많이 봐. 34페이지 문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4개도 이거 다 수능 기출이네요. 그죠? 84번만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인데 여기 있죠. 8년 수능, 12년 수능, 13년 수능 뒤에는 14년 평가원, 16년 수능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약간 형태가 달라집니다. 뭐냐면 80번까지의 문제는 도형이 1개씩이었어.
여기 뭐 방금 푼 문제도 보시면 32페이지 보시면요. 77번 봐봐. 이렇게 V자 형태의 그림이지만 큰 거 한 세트. 그 다음 작은 거 한 개. 그 다음 더 작은 거 한 개. 이렇게 한 개씩만 있죠. 78번 마찬가지, 79번 마찬가지. 한 개씩만 이렇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떤 형태의 문제를 만들었냐면 여기 2008년 수능 문제로 일단 먼저 설명하면요. 보시죠. 81번입니다. 얘가 지금 문제を잠깐 얘기해드리면 요 원의 넓이 더하기 이 4개의 넓이 더하기 총 16개. 그러면 처음에는 개수가 1개죠. 그 다음 추가된 개수가 몇 개? 4개입니다. 그 다음은요 16개예요. 개수가 몇 배씩 증가하는 거야? 4배씩 증가하는 거죠. 이게 등비수열 문제이기 때문에 개수를 뭐 1개 추가, 그 다음 2개, 3개 이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풀이할 수가 없어. 개수가 이렇게 비율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똑같이 알겠죠? 즉 이런 문제를 그때 그 무한능배급수 도형 관련 문제 적어놓은 데다가 그 밑에 하나 적어놓으세요. 유형을 좀 업시키는 문제. 개수 증가형이 있습니다. 개수 증가형. 뭐 따로 필기할 건 없고요. 얘는 뭐가 포인트냐면 공비에 이 개수 증가형, 개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곱해진다 정도만 챙겨주시면 돼요. 알겠죠? 공비에다가 자 이런 문제는 그냥 유형업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 무한 등비급수 활용 문제 업 시켰다고 그냥 알겠죠? 업이라고 쓴 겁니다. 자, 영어로 좀 쓴 겁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유일하게 쓴 영어가 그래프인데 네. 한 개 더. 네. 영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아 수열 제일 마지막 수열이니까 제일 마지막이요. 저기잖아. 쌤 팁도 쓰잖아요. 아 그렇죠. 세 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없잖아요. 뭐 지노트를 나한테 알려주냐. 봐봐. 여기인가? 여기네. 여기 보자. 개수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라고 알겠죠? 그럼 걔는 공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뭔 소리냐면 잘 봐. 자 얘도 일단은 글을 또 뭐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얘가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같이 읽을게요. 그냥 아래와 같이 가로의 길이가 6이고 세로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 내부에 처음에 쌤이 문제를 읽고 있는 거야. 두 대각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직사각형, 이거 중요한 말이겠다. 가로의 길이의 3분의 1 밑줄 하나 치시고요. 가로의 길이의 3분의 1을 지름으로 한대. 무슨 말이냐면 얘의 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얘의 3분의 1이 2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대각선을 그어놓고 정 가운데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지름이 2인 원을 그린 거죠. 지름이 2라고 돼 있어. 이런 건 천천히 읽어서 확인해야 돼. 어떻게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그 다음 그때 원을 그려 얻은 그림을 R1이라 하자라고 나왔습니다. R1에 대한 설명 나왔죠? 그 다음 그림 R1에서 직사각형이 각 꼭지점으로부터 대각선과 원의 교점까지 선분을 각각 대각선으로 하는 4개의 직사각형 그림을 쌤 쭉 읽었는데 그림 보면 이해돼. 무슨 말이 한 거야? 여기서 이 교점 있죠, 교점. 그지? 여기서 양쪽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또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마찬가지. 4개를 만든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4개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합동이 4개의 원을 그린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이런 넓이가 1개. 그 다음 넓이가 줄어든 게 몇 개? 4배. 아, 이거 개수 증가입니다. 개수 증가요. 몇 배씩 증가하고 있어? 4배씩 증가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1개. 그 다음 4개 추가. 그 다음 16개 추가. 이런 식인 거지. 그때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림 Rn에 있는 모든 원의 넓이 합을 했을 때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미 이 문제도 시그마는 없지만 그림 속에 극한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일단 요 원의 지름 초항은요 얼마야? 반지름은 1이니까 파이 R 제곱 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요 넓이. 그치? 이거 뭐 쉽고 공비만 구하면 되네? 그죠? 자, 공비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 원의 반지름에 관심이 있을까? 아니요, 선생님은 이 직사각형 길이에 관심이 있는데? 왜? 봐봐. 어차피 이 직사각형이랑 요 직사각형 닮은이겠지. 그죠? 그러면 직사각형이 줄어드는 비나 그 속에 있는 원이 줄어드는 비나 같을 거야. 내가 원을 더하는 거지만
이 도형상의 그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비가 중요한 거죠. 그 비는 유지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이 직사각형의 길이가 궁금한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봐봐. 요거 구하려면 잘 보세요. 여기를 쫙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거 맞죠? 지금 길이가 6, 8이니까 여기 얼마야? 10, 3대 4대 5. 그쵸? 됐습니까? 그때 이 공비는 생각보다 쉬워요. 봐봐. 여기 길이 얼마야? 2지. 지름이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은 어차피 합도일 거 아니야. 전체가 10인데 2 빼면 8이고요. 요 대각선 길이 얼마야? 4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끝! 왜? 굳이 다른 길이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 첫 번째 대각선이 얼마였어? 10. 그죠? 이 짓을 한번 하니까 두 번째 대각선이 얼마나 나왔어? 4. 길이비 나왔네. 대응비가 중요한 거야. 어떤 길이든 간에 알겠죠? 그러면 10이었던 게 4가 됐으니까 길이비가 얼마인 거야? 길이비가 10분의 3, 5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자, 내가 구하는 건 길이야, 넓이야? 넓이죠? 2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비는 곱하기 4가 된다고.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넓이 초항이 나왔어. 됐나요? 두 번째 요 원의 넓이는 얘한테 25분의 4배 한 거잖아. 그치? 요거 한 개 넓이가 25분의 4인 거야. 그죠? 그치? 그런 게 몇 개? 4개 나왔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합을 두 번째 합으로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개수 증가요. 4배 된 거죠. 그래서 공비는 얘가 된 겁니다. 25분의 16인 거지. 이해겠어? 답은 1-9로 초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 증가는 자체를 또 여러분들이 해결해 내야 되기 때문에 도형상은 좀 쉽게 나오긴 합니다. 요 문제는 알겠죠? 그리고 요게 연두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개수 증가형 출연의 첫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2008년이잖아, 그지? 그러면 텀이 좀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또 나오고 있잖아, 지금. 알겠죠? 그런 식의 문제들 한번 쭉 해보시고요. 아마도 선생님, 이거 한번 도전을 맡겨보고요. 도전해봐. 다음 시간에 또 풀 거야. 알겠습니까? 또 풀 거고요. 그 뒤에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딱 보면 풀어주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도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 풀이 또 할 거니까 한번 진행해보세요. 여기 뒤에는 그림 보면 알겠지만 다 개수 증가형이에요. 예를 들어 82번 보시면 봐봐. 그림이 한 개지? 가운데 몇 개 생겼어? 2개. 그 다음은 4개. 개수가 2배요. 넓이비 구한다면 곱하기 2하기 곰인 거죠. 그 다음 문제? 요거 넓이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알겠죠? 오케이? 힌트를 드리면 초항만 딱 봐봐. 83번. 그림 좀 어렵게 생겼지, 그지? 요거 초항 구하려면 반원에서 활골의 넓이를 빼야 될 겁니다. 활골 뭔지 아십니까, 근데? 왠지 모를 것 같은데? 활골 뭔지 아십니까, 혹시? 원 있잖아, 이렇게. 여기를 잘랐어. 요걸 활골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내가 좀 설명해드리면, 물론 선생님, 저희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 냅둬 오시고, 알겠죠? 어차피 다음 시간에 내가 풀 거야. 풀 건데, 해보는 게 좋아. 알겠죠? 뭐냐면, 반원 넓이에서 지금 봐봐. 이만큼을 빼야 되거든, 이거. 이게 걷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반원 넓이에서 이 활골만 구해서 빼면 되는데, 활골을 구하는 방식은요,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삼각형을 빼면 되겠죠. 알겠죠? 그렇게 약간 그 도형이 약간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도전! 그 뒤는 굳이 또 얘기할 건 없고요. 혹시 각이 파이를 쓰고 있는 건 안 보이네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쭉 풀어오시고, 이거는 이제 유형적인 접근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전 한번 해오시고, 다음 시간 풀이 한번 더 해보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2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네. 자, 일단 수열의 극한 파트는 마지막에 얘기한 그 무한 등비급수 도형 관련 문장까지 해서 알겠죠? 그 문제까지 연습을 잘 하시고요. 그 도형 관련 문제는 오늘 숙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 그리고 프린트가 나갈 건데 그것도 풀어보시고, 알겠죠? 그러고 나서 질문 많이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토요일은 쌤 저번에 얘기했지만 토요일은 우리 앞타임이 좀 비기 때문에 그때 질문 좀 하시면 되고, 일요일 수업은 우리가 막타임이니까 끝나고 질문해서 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평일에는
뭐 10시 이후로 사용하시든 뭐 6시 이전에 사용하시든 알겠죠? 쌤과 따로 협의하에 질문 좀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2단원 함수의 극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거 꺼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없는 친구들은 정리 좀 하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여기 2단원이 이제 한 2단원이죠? 함수의 극한 파트인데요. 이게 극한의 개념은 수열에서 배운 내용과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근데 얘가 아무래도 함수다 보니까 얘는 뭐가 있어? 뭘 해야 돼? 그래프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고, 질문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까지밖에 안 가죠. 근데 함수는 이제 그래프 자체에 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3으로 갈 수도 있고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죠. 이런 다양한 극한을 요구하는 게 이쪽 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정연아.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극한부터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가 출현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쌤이 이걸 정리될 때는 그래프 파트랑 식을 아예 분리시켜 드릴 거예요. 이게 막 그래프랑 식을 막 같이 정리하면 나중에 엉키기 때문에 정리 자체를 첫 번째는 쌤이 그래프 얘기만 할 겁니다. 그래프 얘기만. 그래프에서 극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먼저 정리하자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1로 할 때 fx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얘기. 그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부르죠? 이건 극한값이 있느냐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죠? 얘가 존재하는 거 확인하려면 몇 개의 점의 높이를 봐야 되는 거야? 한 개입니까? 얘가 어떤 의미예요? 2개. 선생님 잠깐 이제 그 다른 쪽에서 또 이제 혹은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극한을 뭐 얘기하는 방식이 다 틀린 건데 예를 들어 요런 거 갖고 잠깐 얘기해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시오. 요거 얼마야? 얘 얼마야? 1. 0. 0? 3. 아닌가? 3이네 3. 네. 영수 얼마냐? 기억납니까? 없습니까? 자, 역시 개념 헷갈릴 수 있어. 알겠습니까? 정리 잘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봐봐. 자, 얘는 봐봐. 요 의미가 뭐냐면 이것부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얘가 지금 결론은 3인데 이제 주목. 이게 교과서적이나 개념서적인 접근을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리미트 x가 1 플러스 무한수로 갈 때 fx가 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무한수로 갈 때 fx 값을 구해서 두 값이 같으면 그걸 극한값이라 부른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요거를 또 이제 학교생들 설명할 때는 x가 1인 점은 여기 있는데 그때 얘가 이제 이건 우극한이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x에 가까이 왔을 때의 그 점의 높이 왼쪽으로 가까이 왔을 때 그 점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거 똑같은 얘기인데 쌤이 표현을 좀 달리해서 쌤은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x가 a 바로 옆에 있을 때의 상황을 구하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때 우리가 fx를 구한다는 건 당연히 fx는 점의 y 값이잖아. 그죠? 요 점의 높이 즉 y 좌표를 있는 거죠. 오케이? 물론 요 말 안에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 맞죠? 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확인해야 돼?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무한수로 할 때의 fx가 리미트 x가 a 플러스 무한수로 할 때 fx 값을 구해서 두 값이 같은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좌극한값. 얘는요? 우극한값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두 값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 요게 극한값이죠, 극한값.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때 이렇게 가까이 오는 표현이나 쌤의 표현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쌤이 얘기하는 이 바로 옆이라는 건 무한소만큼 떨어진 옆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떨어진 점의 높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옆에 원래는 봐봐. a 마이너스 이게 옛날 과정에는요. 여기에 무한소라고 원래 적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때부터 요거를 생략한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한소라는 그 크기가 존재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봐. 내가 얘를 구할 때 얘는 3인데요. 그 이유가 1 플러스 무한소도 구하고 1 마이너스 무한소도 구해야 돼. 1 플러스 무한소는 x 대입을 하는 거야. x에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1보다 무한소만큼 떨어진 옆에 있는 점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점이 어디 있어? 정확히 얼마예요? 3인 거 맞죠? y가 보는 거니까. 얘는 3이 되고요. 얘는요? 1보다 무한소만큼 왼쪽 옆을 보는 거 맞지? 작은 거니까, 그죠? 그럼 어디 있어? 높이. 3보다 정확히 따지면 좀 밑이야, 여기야. 뭐라고? 밑, 그죠? 밑에 있는 거 맞죠? 3 마이너스 무한소라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답을 쓸 때는 3에서 무한소 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3이라고 쓰는 거 푸는 거고. 이 중간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풀어줘야 돼. 그러면 얘도 3이고 얘도 3이니까 극한값은 3인 게 맞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F1 없습니까? 잘 봐봐. 그죠? 빵인 거죠. 빵. 그죠? 함수값은 여기. 왜 x에 그냥 1을 대입한가? 5는 0. 극한값은 여기 옆에, 양옆에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럼 얘는 지금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그 이유는요? 뭐라고요? 얘가 안 같아요. 그 이유는요? 뭐라고 얘기하나? 교과서에 불연속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몇 번째야? 몇 번째? 세 번째인 거죠. 극한값은 3이고요. 함수값은 0이잖아. 둘 다 존재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죠. 그런 건 뒤에 정리할 건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프 얘기만 하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그러면 점의 높이를 몇 개 구해야 되는 거야? 2개를 구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극한값 존재를 확인하려면 대입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2번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좌극한과 우극한 높이를 비교하는 거지. 거의 같으면 존재하는 거죠. 됐나요? 얘의 상위 개념이 그거야. 얘는 극한값이고요. 두 번째, x가 a에서 연속이냐 물었어. 이건 어떻게 확인해야 돼? 세 개의 점을 대입해야죠. 왜?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고 두 값이 같아야 되니까. 즉 요거를 식으로 차근차근 분리했으면 좌극한값이랑 그 값이랑 우극한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제가 의미로 하면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여기가 a면 뭐 이런 뜻이야. a를 대입한 값과 플러스 무한소만큼 오른쪽의 높이와 마이너스 무한소만큼 왼쪽 높이가 다 같으니까 그 지점에서 연결돼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왼쪽 점의 높이, 그 높이, 오른쪽 점의 높이가 다 같은 거지. 이 세 개가 다 같으면 연속을 확인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연속을 확인할 때는 몇 개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세 개를 대입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극한값 존재와 연속은 그 분류만 돼 있으면 돼. 그래프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다룰 때 우리가 연속을 확인할 때는 세 개를 대입할 거고요. 극한값 존재를 확인할 때는 두 개를 대입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프의 높이를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고, 쌤이 아까 얘기했던 불연속 이유는 좀 챙겨 놓는 게 좋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건 필기용으로. 그럼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이렇죠. 첫 번째 어떤 경우야? 이런 경우. 이게 어떤 경우죠?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 얘 불연속이죠 일단. 그지? 이거 왜 불연속이야?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가 존재해요 안 해요? 잠깐만.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x는 a인지죠. 목이 오셨네. 예요. 존재합니까? 존재합니까? 아, 네요. 존재하지 않죠. 왜? 좌극한은 여기 있는데 우극한 여기 있잖아. 그죠?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지. 됐나요? 그리고 불연속인 이유가 이건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야. 이런 경우죠.
이건 왜 불연속이야? 그렇죠. 함수값이 없기 때문이죠. 이 말을 정확히 얘기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용어가 정확해야 이제 대화가 되니까. 이건 극한값 존재하지 않고 얘는 함수값이 없잖아. 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죠. 이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려요? 네. 얘는 왜 불연속이죠?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극한값 존재합니다. 함수값 존재합니다. 근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거지. 오케이? 불연속이 이거 챙겨놓으시오. 알겠습니까? 그래프 얘기는 사실 이게 다야. 어떤 그래프에서 극한값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오. 정확한 것과 비교하는 소리죠. 연속이지 확인하시오? 세 개를 다 대입해서 비교하는 소리인 거죠.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내용은 더 좀. 이게 유명한 불연속 함수가 몇 개 있거든요. 쌤은 그걸 불연속 가능 지점이라 얘기합니다. 불연속 가능 지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함수는 다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웬만한 연속이죠. 여러분이 그나마 알고 있는 게 뭐 1차 함수, 직선, 2차 함수, 포물수, 연속이죠. 3차, 4차 미분할 때 그려왔잖아. 다 연속이죠. 분수함수 어때요? 분수함수 연속이야? 불연속. y는 x분의 1을 그려보면 쉬운 걸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언제 불연속이야? x가 얼마일 때? 0일 때 불연속이야. 함수가 가다가 이게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여기 끊어져 있잖아, 여기. 불연속인 이유는 뭘까요? 셋 중에 하나야. 함수값이 없죠. 왜? 0을 대입할 수가 없잖아. 그지? 물론 쌤 극한값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극한 저기 위에 있잖아. 좌극한 여기 밑에 있잖아. 완전 다르죠. 알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불연속 함수의 아주 유명한 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속은 뭐 거의 당연한 얘기야. 야, 이 함수 연속이야? 그렇겠지. 연속이야? 그렇겠지. 연속은 너무 많아. 굳이 따로 배울 필요는 없고요. 불연속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얘요. 무슨 함수? 분수 함수죠. 그때 쌤이 가능 지점이라고 그랬죠? 분수 함수가 다 불연속인 게 아니라 한 포인트에서 불연속 나오는 거잖아. 이 포인트가 뭐야? 분모가 0 되는 x값에서 불연속이 보통 나오죠. 무조건은 아닙니다. 알겠죠? 거의 그렇습니다. 무조건이 아닌 이유는 나중에 식으로 가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fx가 이런 거야. x-1분의 2. 불연속 함수죠.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불연속이죠. 뭐 그런 거 필요 없지. 대입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그죠? 함수값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저거나 뭐 있지? 네,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 이 가우스라는 표현은 수투의 상용어 같은 거 할 때 배우긴 할 건데요. 가우스 함수를 그리는 거 오바입니다.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즘 트렌드가 바뀐 지 예전이야. 가우스 함수 따위는 요구하지 않아야겠죠? 그런 건 배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우스의 의미는 알아야지. 가우스 함수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왜? x의 정수분 구하는 거. 그때 얘는 언제 끊어지냐면요. 요 안에 있는 게 정수가 되는 x값에서 불연속이 나옵니다. 보통 그래. 알겠죠? 뭐 다른 어떤 이상한 짓 안 하면 무조건 불연속이야. 나중에 이상한 짓 하면 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이상한 짓 했을 때고. 기본적인 함수는 요 두 개가 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는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연속이야. 오케이? 예를 들어 y는 루트 x 마이너스 이거 연속 함수야, 불연속 함수야? 연속. 이유는 분수 함수 아니고 가우스 함수 아니잖아. 앞으로 그냥 그렇게 대답해. 알겠습니까? 이건 왜 다 연속이 아니냐, 알겠죠? 물론 이런 연속 함수를 또 막 범위를 분리해서 뒤로 가면은 뭐 일부러 불연속이 만들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함수는 다 연속이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요 내용들만 사실 뭐 정리가 돼 있으면요. 그래프적인 접근은 뭐 쉽게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필기 일단 필요한 쪽으로 해버리시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하시고.
식 예까지 해버린 다음에 풀이 들어갈게요. 그 쌤이 일부러 분리시키는 거야. 나중에 각각이 잘 이해되면 연결성 있게 또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배울 때부터 섞어버리면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따로 보세요. 그래프 얘기는 이런 얘기만 잘하면 돼. 됐나요? 자, 그리고요. 식에 의한 얘기는 풀이만 연습하면 돼. 이제 두 번째 식에 의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식은 어차피 푸는 거야. 연습만 돼 있으면 다 풉니다. 그냥 모든 문제를. 두 번째 얘기입니다. 식에 의한 극한을 정리해드리면요. 식에서의 극한. 어떻게 할까? 일단 함수의 극한 문제지만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첫 번째. 이거 뭐 풀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무한대로 가는 것도 질문한단 말이야. 함수에서도. 근데 얘는 따로 배울 거 없어. 그냥 수열의 극한에서 배운 걸로 풀어. 여러분들 수열의 극한 잘 풀잖아. 그지?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나왔어. 이거 어떻게 풀어? 유리화를 해야죠. 왜? 야, 이런 문제 아니야, 이런 문제. n이 무한대로 할 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이거 유리화해야 되잖아. 유리화. 그죠? 똑같은 거야. 알겠죠? 수열의 극한을 배운 그대로를 그대로 적용시키세요. 그러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함수다 보니까 무한대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오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가 나와. 오케이? 그럼 괜히 또 그래프 그려서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바야.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이렇게 하세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풀지 마. 헷갈리니까. 문제 바꿔버려. 알겠죠? 그럼 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봐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t는 어디로 가겠어? t는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런 다음에 x 자리에 있는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돼 그냥. 그죠? 식이 좀 바뀌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이거 그냥 풀어. 어떻게? 요렇게. 헐? 그러면 식에 의한 극한을 처리할 때 무한대로 가는 거 수열에서 배운 대로 풀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치환해. 그러면 똑같이 수열은 돼. 그럼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끝난 거 맞지? 이제 남은 건 뭐야? 그 외의 극한이야. 그 외가 뭔데? 무한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 이렇게 숫자로 가는 극한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 봐봐. 아까 x가 a에서 연속이면 극한값이랑 꺼졌어. 잘못 못하고 잠깐만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당연히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연속이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니까 연속일 거 아니야, 그지? 그냥 그래. 이건 그래프에서 이해가 된 거잖아. 그러면 이럴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내가 얘를 풀 때 이 식의 상황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겠죠? 첫 번째는 얘가 만약에 연속함수야. 내가 아까 연속함수가 뭐라 그랬어? 뭐뭐 빼고? 뭐뭐 빼라고 연속함수? 분수함수 빼고 가우스함수 빼고 나머지 다 연속이야 그냥. 알겠죠? 그거는 극한값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 대입. 그죠? 굳이 뭐 좌극한 우가 따질 필요 없다고. 그냥 대입해. 얘는 그냥 대입. 됐나요? 그럼 이제 내가 남은 게 뭐야? 두 개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분수함수 어떻게 풀 것이며 가우스함수 어떻게 풀 건지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 외에는 그냥 대입할 건데 뭐.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1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겠지만 얼마야? 루트 2. 그죠? 연속함수야. 그치? 너네가 헷갈리는 거. 얼마야? 0. 왜? 가우스 분수 아니잖아. 연속이야 이거. 알겠죠? 대입해 그냥.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면 되고요. 그럼 남은 건 이제 분수함수랑 가우스함수가 나왔는데 이 분수함수가 이제 문제가 꼭 나오죠. 왜? 무한수분의 무한수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분수함수 정리할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단, 얘는 요 개념 준비해. 무한소의 개념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냥 막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무한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입을 해야 돼. 뭔 말이냐면 문제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일단 이걸 뭘 할까? 이게 얼마일까요? 분수함수지? 대입해. 2분의 4 상관없어요. 알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3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얼마 나옵니까? 선생님 대입하라면서요? 분모가 0 되는데요? 1을 대입할 수는 없잖아. 그죠? 왜 1을 대입하면 0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대입하는 건 1이 아니야. 1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을 거 아니야. 물론 둘 다 대입하는 건데. 그럼 어쨌든 1보다 조금 큰 거랑 조금 작은 걸 대입하면 1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 조금 큰 거나 조금 작은 것만 남아있겠지. 그건 모르겠고. 그죠? 9네. 4네요? 무한소분의 4네요? 결과 뭡니까? 뭐라고? 무한대죠. 왜? 분모랑 분자랑 비교했을 때 분모가 율라 작잖아. 이거 수열에서 배웠어. AN분의 BN을 처리할 때 AN이 율라 크면 0, 분자가 율라 크면 무한대 이런 거잖아. 그지? 얘는 분수를 비교할 때 분자가 분모에 비해 율라 큰 거니까 무한대 거죠. 이게 무한대 발산이야. 뭐 발산의 표현 여기 쓰지 않지만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 거꾸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예를 들어 얘는 얼마야? 0. 2분의 0. 0. 그죠?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분모가 이렇게 0이 될 때가 골치 아픈데 만약에 분모가 하나는 무한소인데 하나는 숫자야? 무조건 무한대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무한소문의 숫자니까 무한대겠죠. 그래서 얘도 질문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즉 여러분들이 분수함수는 이렇게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풀다 보면 뭐 때문에 문제가 막혀? 요거는 이제 많이 풀었겠죠? 이런 거 풀 때 막히죠. 내가 대입하라 그랬지? 분수함수 대입하세요. 분모 대입하면 뭐야? 0이지만 실제로는 무한소. 무한소 뭐네? 분자 대입하면 뭐야? 무한소죠. 진짜 0은 아닐 거 아니야. 진짜 1이 아니니까. 그죠? 이런 꼴만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풀이를 정리해야죠. 그때 이거 어떻게 하죠? 무한소분의 무한소 어떻게 풉니까? 인수분해가지고 약분해가지고 대입하면 다 나오는 거 맞죠? 또는 로피탈의 정리 혹시 배우셨습니까? 로피탈의 정리한 말 들어봤어요? 이 친구 들어봤고 둘은 안 들어봤고 어디 나오고 했을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민이 혹시 안 했지? 요거는 다른 데서 했어요.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로 풀다가 아니면은 유리화로 풀잖아. 그죠? 맞습니까? 왜 이런 문제도 있고 루트 있는 문제도 있잖아. 좀 더 풀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식 정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분수함수는 대입해서 풀 거야. 답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는 뭐밖에 없어? 이런 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문제 다 걸려버리는 거지. 왜? 둘 다 무한소는 무한소니까. 그럼 얘는 풀이법을 배워야지. 그게 뭐냐면 식정리를 하시면 돼요. 식정리. 이 식정리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이 식으로 나온 문제는요, 이건 유형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준비만 하면 다 맞추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프 쪽이 이제 어려워지겠지만 얘는 뭐냐면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하든가 또는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잠깐만요. 네. 로피탈의 정리.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루트가 있는 문제야. 걔는 유리화를 해야 돼. 그럼 해결될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분수함수 풀이법 끝.
그죠? 분수함수 대입할 거야. 무한수는 무한수야? 식정리. 얘나 얘나 얘. 알겠죠? 이게 뭔지는 풀이할 때 얘기하고 알겠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가우스밖에 안 남았죠. 가우스. 오케이? 가우스 함수는요 어쩔 수 없어. 따라와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구하세요. 각각 구해라. 이렇게 한번 쓸게요. 두 번 대입하라고 그래프처럼. 좌극한 구하고 우극한 구하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물론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정리 끝났지만 일부러 막 함수를 막 일부러 막 극한가 안 나오게 막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거기 맞게끔 풀면 되는 거고 기본 정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럼 시계에 의한 극한도 내용 정리 딱 요만큼 끝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내용들 가지고 이제 풀이를 조금 진행하면서 이제 세부적인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필기 필요한 친구들은 다 됐죠? 이걸로 됩니까? 슬슬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보시죠. 자, 힘내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오늘 치워야 되겠죠?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일단은 오늘 함수의 근에 첫 시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프와 시계라는 두 분류를 딱 분리시켜 놓고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죠? 가봅시다. 일단은 그래프 얘기부터 먼저 할 겁니다. 지금. 자, 여기 40페이지에 첫 문제부터 쌤이 수능 유형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긴 했는데요. 이 문제는 정말 잘 나온 문제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깔아놓은 거 알겠죠? 그래프에서의 극한값 연속성 확인 문제인 거지. 알겠죠? 얘도 물론 문제 수준이 조금씩 이제 업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87번은 뭐 이런 할 것 같고 바로 그냥 89번부터 바로 얘기할게요. 보시죠. 이 87번이나 88번은 합성이나 연산 같은 거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알겠죠? 쌤은 89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얘의 값과 얘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미 얘가 우극한이랑 우극한만 물었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대입할 필요는 없죠. 둘 중에 이미 한 개만 물었으니까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리미트 x가 0 플러스 무한소로 할 때 fx를 구해보겠습니다. 쌤이 이런 대입을 할 때는요 합성함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쓰거든요. 이게 안에 깔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 두 번 대입을 하는 거지 뭐. 요런 걸 알겠죠?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0 플러스 무한소에 한번 집어넣는 거 맞죠? 그러면 0 플러스 무한소가 얼마야? 쭉 봐봐. 얼마야? 0 플러스 무한소. 0보다 무한소만큼 오른쪽 점의 높이. 뭐야 이거? 3? 마이너스 무한소라고 정확히 얘기해줘야 된다. 알겠죠? 이 무한소 신경 써야 돼. 특히나 합성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죠? 여기가 3 마이너스 무한소 돼요. 됐나요? 자, 3 마이너스 무한소 집어넣으면 3보다 조금 왼쪽에 높이 보는 거 맞지? 얼마야? 얘는 정확히 3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소가 있어. 얘는 정확히 3이죠.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3인 거죠. 그지? 답은 얘는 3.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얘 하나 해볼게요. 2 플러스 무한소를 두 번 집어넣는 거 맞지? 가시죠. 2 플러스 무한소. 2 플러스 무한소 어디야? 정확한 3이죠? 무한소가 없습니다. 3. 3을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면 2입니다. 이거는 진짜 3이기 때문에 3의 대응은 함수값을 봐야죠. 점. 2가 되는 거죠. 이 놈은 2. 답은 뭐 2 더하기 3에서 5 되겠죠. 이렇게 일단은 그래프에서 이 극한값을 따지는 걸 먼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 따지는 거 연습했을 때 봐봐. 예를 들어 이걸로 그냥 설명을 하나 해버리게 문제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구하시오. 번외지만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극한값을 요구하는 거야? 연속을 확인하라는 거야? 이거 뭐야? 극한값을 요구하는 거 맞죠?
요거 이름이 극한값이잖아. 그쵸? 내가 왜 연속이라는 얘기를 같이 하냐면 연속으로 확인하려면 몇 개를 대입해야 돼? 아니에요. 자극한, 함수값, 우극한 총 몇 개? 3번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극한값만 물었으니까 몇 개만 대입하면 돼. 얘는 2개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프 상태에서는 극한값 존재를 확인하는 문제 2개 대입해서 확인하는 소리고요. 연속으로 확인하라고 3개 대입해서 확인하는 거죠. 자, 얘는 그럼 2개만 대입할게요. 합성은 선생님은 이렇게 푸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푸세요. 대입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모함수와 1 마이너스 모함수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죠? 1 플러스 모함수 집어넣어 볼게요. 1 플러스 모함수 여기 있네. 얼마야? 1 마이너스 모함수죠. 1 마이너스 모함수입니다. 그죠? 자, 1 마이너스 모함수를 또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 얼마야? 1 플러스 모함수죠. 답을 쓸 땐 1이라 씁니다. 무한수로 생략. 1 마이너스 무한수 집어넣어버리면 1 플러스 무한수죠. 1 플러스 무한수 집어넣어버리면 또 1 마이너스 무한수죠. 1 두 값이 같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극한을 모르면 둘 다 대입을 해야 돼. 알겠죠? 요거는 조금만 풀면 뭐 금방 감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 이 높이를 비교할 줄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문제를 잘 풀다 보니까 여기 2010년 평가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3점짜리인데 애들이 많이 틀렸다. 그런 문제입니다. 보시죠. 문제 이렇게 냈어요. 봐봐. 자, yf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그래프가 좀 작네요. 뭐 보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얘의 값과 얘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물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푼 친구들이 이렇게 했겠죠. t가 뭐만 들어가네? 이 얼마겠어? F1 더하기 이 얼마겠어? F4 물론 마이너스 뭐만 들어가는 건 뭐 치환을 해야 되지만 그건 내가 좀 더 풀게요. F1이 1 F4가 3 답은 4 틀리죠 이렇게 해서. 알겠죠? 왜냐면 이렇게 푼 친구도 아마 분명 찝찝함은 가지고 있었을 거야. 진짜 이렇게 풀란 소리인가?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라고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그래프에서 이런 값들을 구해낼 때 앞에서 많이 했지만 그 무한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얘를만 따져보면 잘 봐. 요것도 할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건데 얘가 물론 답은 1이지만 이게 진짜 1이야? 진짜 1이야 이게? 아니잖아. 왜? 진짜 1이면 똑같아야지. 약분해서 1 그건 아니죠. 무한대만큼 진행하다 보면 이 값이 거의 1에 가까워진다는 그 소린 거 아니야. 그럼 분명 얘가 우리가 답은 1이라 쓰지만 실제로 1은 아니기 때문에 1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소일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이런 걸 건드렸으니까 이런 문제 냈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1보다 조금 큰지 작은지 확인하려면 이거 봐봐. 분모가 커요? 분자가 커요? 분모가 크죠? 1보다 작겠어? 크겠어? 작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 되려면 이게 7 플러스 1이 있어야지. 그지? 결국 작으니까. 그러면 이 놈은 결국 무슨 소리야? F1 마이너스 무한수 구하는 소리인 거죠. 물론 원래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이건 수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야.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써야 돼. x가 1 마이너스 무한수로 fx. 이건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구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1 마이너스 무한수 얼마야? 1 마이너스 무한수 가면 여기 2. 그죠? 정확히 따지면 2 마이너스 무한수. 근데 더할 거니까 그냥 2. 됐나요? 그리고요. 얘 갑시다.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일단 t분의 1 더하기 1분의 4t 마이너스 1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냥 풀지 마세요. 어떻게 하자 그랬어? 마이너스 이번에 t가 나와있어요. t를 x로 치환합시다. t는 x로 바꾸지 뭐. 그지? 그럼 뭐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그죠? 앞으로 마이너스 무한대 풀지 마.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극한의 실력이 쌓여서 선생님들 마이너스 무한대도 개념을 탁 투척을 해가지고 아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툭툭툭툭
답이 쇽 나오고 그럴 수 있어.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극한이 자연스러워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생각해서 풀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되는데 알겠죠? 일단 그러지 마. 그냥 무조건 치환하세요. 괜히 그러고 틀리지 마시고 알겠죠? 그럼 봐. x가 무한대로 가고요. t 자리는 뭘 넣어야 되겠어 당연히. 이걸 넣어야지. 같은 식이니까 그죠? 집어넣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문제야. 알겠죠? 자,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게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쌤은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로 곱하겠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죠? 일단 이거 값은 얼마죠? 4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푸는 게 아니니까 정확히 4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4보다 클까 작을까? 크겠죠. 그 이유는 야 얘가 정확히 4가 되려면 이거 4배 한 게 누구야? 4x 마이너스 4 아니야? 그게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보다 크잖아. 크겠지. 그죠? 비교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결국 얘가 묻는 거 뭐였어? f 4 플러스 무한소였다 그렇지. 이랬습니까? 그러면 4 플러스 무한소 여기 맞죠? 그쵸? 3 마이너스 무한소 3이네. 답은 4가 아니라 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푸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 이게 수열의 극한의 포인트를 잡을 때도 무한소를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는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 챙기는 문제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자, 선생님은 문제를 좀 넘어가서 이제 연속 확인까지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93번 문제를 먼저 풀어드릴게요. 93번입니다. 보시죠.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하죠. 93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자, 그래프에서의 극한값과 연속성 확인 문제, 이건 꼭 나올 겁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보는 3월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그 범위가 아니죠. 3월 모의고사 범위가 수열의 극한까지 거예요. 알겠죠? 그까지일 거니까 수트랑 잘 보시고.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 그 모의고사 해설왕이 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3월달 모의고사 보시면 일단 잘 보시고 그런 다음에 뭐 잘 봤든 못 봤든 3월이 그렇게 큰 의미가 가는 건 아니니까 알겠죠? 뭐 본인 지금까지 공부한 실력으로 잘 보시고 대신 모의고사 오면 잠깐만 얘기 좀 해드리면 그 목요일 날인가 볼걸요? 한번 3월 10일인가 그럴 텐데 그 모의고사 보시면요 모의고사 풀지 집에 가서 채점할 거 아니야. 그럼 점수를 다 적어놔요. 위에다 크게 다 잘 보이게 적어놔요. 내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집에서 틀린 거 다시 푸세요. 단 해설지 보지 마세요. 알겠죠? 해설지는 보지 마. 그냥 해설왕이 들으면 되잖아. 그치? 토요일에 해설왕이 할 거니까 해설지 보지 말고 다시 풀어. 그러면 내가 틀린 것 중에서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가 발견될 거야. 없을 수도 있고. 알겠죠? 그걸 맞췄다 치고 내가 다시 푼 문제 알겠죠? 그 옆에다가 점수를 적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설강의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를 만나러 오시면 되고 해설 강의 듣고 들으면 내가 풀이 해줄 거 아니야. 풀 딱 듣고 아 저거는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풀 수 있겠는데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떤 문제는 아 저건 노답이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해설을 들었지만 아 지금의 나로서는 저거는 뭐네 영영이 그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거 제끼고 내가 가능할 것 같은 점수 하나 챙겨놓으세요. 이해됐습니까? 원래 수학 점수가 단계별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툭 흔들다가 툭 이렇게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 첫 번째 툭, 두 번째 툭이 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보세요. 알겠죠? 모의고사 보고 다시 풀고 들고 와. 해설강의 들어. 그리고 이거 내 조금만 힘을 하면 와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거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까지 꼭 해보세요. 내가 확인할 거야. 옆에 슬롯이하고 점 적혀 있는지. 근데 크게 써야 돼요? 아니 딱 써도 됩니다. 네, 볼 수 있다 되겠죠. 너무 크게 써도 친구들도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이 두 가지 작업을 하시고 만약에 두 개의 갭이 큰 친구도 있고요. 똑같은 애들도 있어요. 선생님도 다시 푸니까 똑같은데요? 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뭔지는 나중에 해설강의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오케이? 어쨌든 그걸 해와. 알겠죠? 자 문제 갑시다. 93번입니다. 자 식도 나와 있지만 그래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풀게요. 자 문제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네요. gx가 fx 곱하기 fx 플러스 k 일 때
x가 0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k 값을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이번 이 문제는 연속성 확인 문제 맞죠? 그럼 내가 몇 개의 점을 대입해야 되는 거야? 3개의 점인 거죠. 가끔 문제 풀다가 선생님 어떨 때 3개를 대입하고 어떨 때 2개를 대입합니까?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극한값 존재는 2개고요. 연속은 3개입니다. 그럼 또 나중에 어떤 질문을 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 어떤 문제가 극한값 존재 유무고 어떤 문제가 연속입니까? 이런 질문도 합니다. 연속 문제는요. 연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주지만 연속은 적혀있어 그냥. 알겠죠? 극한값은 식으로 주는 거고. 알겠습니까? 얘는 3개를 대입해야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그죠? fx가 나와있으니까. 그죠? 대입합시다. 첫 번째 x에 0부터 대입할게요. 그럼 뭐가 돼? 잠깐만요. f빵 곱하기 그대로 써 그냥 f빵 플러스 k 맞지? 산수하시죠? f빵이 얼마야? 2 그죠? 네 2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가로 2 플러스 k 한 개 뭐 했고 x에 0 플러스 무한소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f0 플러스 무한소 원래 이런 표현 잘못된 거야. 혹시라도 3학년 때문에 소수령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쓰면 감점이야. 내가 쓴다고 따라 쓰면 안 되겠죠? 내가 매번 리미트 쓰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f0 플러스 k 자 0 플러스 무한소를 대입하면 얼마야? 여기 높이잖아. 여기 높이 얼마야? 0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0 마이너스 무한소 즉 0 마이너스 무한소는 0이나 마찬가지 곱하나 마는 거죠. 이게 뭐가 나오든 간에 여기 얘는 0이네. 그럼 얘는 좌극하는 대입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좌극하는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겠네. 그죠? K는 얼마야? 마이너스인 거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자체에서 극한값 해결 알겠죠? 연속성 확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꼭 할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모의고사에 질문할 거니까 지금 가지고 얘는 지금 두 함수의 곱을 가지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뭐 다른 거는 또 뭐 덧셈을 할 수도 있고 뭐 합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주어진 대로 대입하면 돼. 알겠죠? 그렇게 처리하시면 해결되니까 또 한번 해보시고 또 선생님이 수능 기출 문제로 한 개만 살짝 풀고 하겠습니다. 95번입니다. 잘 안 보인다. 그죠? 왜 안 보이지? 교재와 같이 비교하면서 봐주십시오. 95번에는 선생님이 디귿만 할게요. 디귿만. 알겠죠? 디귿만 해서 확인만 좀. 자 문제가 이렇습니다. gx는 이거 적자. gx는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야지. gx는 fx 더하기 f-x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때 선생님은 디귿만 풀겠습니다. 자 얘는 fx 그래프야.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93번과 거의 유사한 문제인 거죠. 그죠? fx 그래프 주고 gx를 93번을 곱으로 만들었고 얘는 지금 뭐 이상한 짓을 했네요. 이 상태에서 디귿만 풀게요. gx는 x가 이래서 뭐다? 연속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인지 확인하라 뭐 그런 문제겠죠. 그죠? 가보시죠. 자 이번에 gx 가지고 마찬가지로 또 봐봐. 연속을 확인하라 그런 거 맞지? 난 어떻게 해야 돼? 몇 개 대입해야 돼? 연속이니까 3개인 거죠.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알겠죠? 에이. x에 0을 먼저, 1을 먼저 대입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함수값이 구하기 쉬우니까. 저기 바로 대입하면 되죠. f1 더하기 f-1이죠. f1이 얼마니? 1. f-1은요? 마이너스 1. 답은 0이네요. 그죠? 그리고 x에 1 플러스 무한소 대입하는 거 맞죠? 요거 잘 봐. g에 1 플러스 무한소를 대입하면 f1 플러스 무한소에 어렵지 않고요. 구하면 되고 플러스 지금 마이너스 x에 1 플러스 무한소 대입하는 거 맞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에 1 플러스 여기 원래 뭐가 있어. 굳이 한글로 쓰면 이거잖아 이거. 그죠? 얘가 분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소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즉 내가 구할 건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소죠. 이해되겠나요? 여기 그대로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분배해줘야지 분배.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F1 플러스 무한소 얼마야? 1 플러스 무한소. 덧셈을 진행할 때는 무한소가 큰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1 이라 써도 돼요. 알겠죠? 근데 뭐 가우스 같은 거는 합성할 때는 중요하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소 어디 있어? 지금 좀 헷갈려? 여기까지 왔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소 어디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소 슈. 여기 정확히 따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소. 덧셈할 때는 그냥 마이너스 1. 둘은 0은 안 받네요. 이해됩니까? x가 1 마이너스 무한소로 할 때는요. g1 마이너스 무한소는 f1 마이너스 무한소를 쓰고 플러스 분배죠 분배. f 마이너스 1 플러스 무한소겠지. 그쵸? 됐습니까? 가시죠. 여기 다 하면 돼. f1 마이너스 무한소 여기 2 마이너스 무한소 더할 때는 그냥 2 마이너스 1 플러스 무한소 마이너스 2 플러스 무한소 마이너스 2 더하면 0이겠죠. 그죠?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이 다 똑같으니까 연속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푸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서 이 그래프 문제를 한번 풀어와 주시고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식은 잠깐 쉬었다 가시죠.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쌤이 방금 얘기한 그래프 활용 문제는 그 정도 얘기만 한 겁니다. 알겠죠? 그 정도 얘기만 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것도 체크해서 들어보시고 44페이지에 있는 이제 계산 문제 제가 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 함수에 극하는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 알겠죠? 미분적부터 좀 어려워지는 거죠. 가보시죠. 97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식에 대한 얘기는 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무한대인 거랑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는 이제 수열차는 푸시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문제들은 뭐 대입해서 풀고 무한소분의 무한소분만 처리하자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얘는요 봐봐 이건 그냥 문제가 n이네 그치? 그 일부러 이제 n으로 낸다 뭔데 얘는 뭐 사실 바로 풀면 되는 거 맞죠? n이 무한 들어가니까 이제 수열적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때 루트가 포함된 뺄셈이 있지만 얘는 유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문제 맞죠? 무시하시고 n분의 4에 4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놈은 아직까지는 바로 풀지 마시고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까? 그죠? 마이너스 n을 뭐 그냥 t로 취합할게요. 그죠? 그럼 얘는 문제가 바뀌는 거 맞지? 그지? 리미트 t가 무한 들어갈 때 이게 뭐야? 루트가 사실 여기서 끊겨야 되는데 그죠? 오타도 오타 이렇게 알겠습니까? 많이 이상하잖아. 어쨌든 루트 마이너스 t를 집어넣는 거니까 2 플러스 t죠.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4t가 되겠죠. 얘를 푸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로 루트가 포함되어 있지만 유리할 필요는 없는 문제고요. 무시. 약분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끝. 이해되겠습니까? 답은 0이다. 풀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문제들은 x로 나와 있긴 하지만 다 무한대로 가는 문제라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숫자를 하나 몇 개를 정리할게요. 가보시죠. 101번 문제야. 야, 어떻게 풉니까? x가 0으로 갈 때 101번입니다.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거 연속함수죠? 대입하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런 건 됐고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을 좀 가볼게요. 102번이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올라가시죠. 103번으로 가요. 103번. 자, 103번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분수함수죠. 그죠? 대입을 먼저 해야지. 꼭 대입하는 절차를 거치세요. 알겠죠? 대입을 하시면 분모 무한수, 분자도 무한수. 무한소분의 무한수 맞지? 측정을 해야 되는 거 맞죠? 뭐 해야 돼? 일단 얘는 뭐 하면 돼? 얘는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맞죠? 얘는 루트 x 마이너스 2가 냅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도 식정을 해줘야 되죠. 얘도 무한수 되는 거니까 얘는 뭐 해야 돼? 요놈 유리화. 얘는
얘는 식 정리할 때 유리화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요 놈은 인수분해로 정리 좀 되고요. 이거 식 정리를 해야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놈은 켤레 형태 곱하면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죠? 얘는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요 놈의 그 켤레 형태 요 놈 곱하는 거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리미트 x 4로 갈 때 분모는 x-4분의 분자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은 이렇게 많이 풀었죠. 그죠? 그래서 약분 대입 8 곱하기 4가 30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로피탈은 뭐냐면요. 이걸로 해볼게요. 104번 문제입니다. 104번 가보시죠.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런 게 뭐 개념서에 많이 들어있는 문제인데요. 지나는 가야지 봐봐. 자, 일단은 분수함수죠? 대입하겠습니다. 분모 대입하면 0. 분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0이네요. 무한소분의 무한소죠. 그죠? 그럼 원래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야죠? 요거 3차식이니까 인수분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차식의 인수분해. 뭐랍니까? 조립제법. 그죠? 뭘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은 다음에 조립제법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까 쌤이 잠깐 얘기한 로피탈의 정리로 풀어도 됩니다. 요걸 하나 이제 정리해 두세요. 이건 뭐냐면 사실 문과 입장에서는 교과과정 외의 얘기이긴 한데요. 이게 워낙 쓰임이 좋기 때문에 쌤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 로피탈의 정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증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해 주세요.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를 구할 거야. 근데 문제 상황이 단 fa도 그렇고 ga도 그렇고 둘 다 빵이 나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분수식을 정리할 때 분모에 대입하고 분자에 대입할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빵빵 나와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었다라는 거죠. 쌤이 지금 얘기하는 로피탈의 정리는 요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나왔을 때 이런 짓을 해도 돼 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짓이라는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내가 똑같은 극한을 처리하는데 분모를 미분하고요. 분자를 미분해서 극한을 처리해도 그 값은 바뀌지 않는다. 요 내용이 요 정리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럼 원래 풀이는 요거 인수분해하면 분명히 x 플러스 2 있으니까 약분돼 가지고 대입하면 답 나오잖아. 그렇게 많이 풀었던 거고 알겠죠? 물론 그 풀이 중요한 풀이고 거기에 이런 거 가능해.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로피탈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무한소분의 무한소였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 값을 구할 때 분모 미분하면 얼마죠? 1. 그죠? 분자 미분하면 얼마죠?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맞습니까? 그냥 분모 분자 미분만 한 거 맞지?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얘를 구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버리면 3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6. 얘 답이 6이 나는 거지. 알겠죠? 요 로피탈 정리는 이제는 써먹으세요. 알겠죠? 써먹어 주시고 그 나머지 문제들은 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다 보니까 선생님 따로 건들진 않겠습니다. 이 107번과 108번 같은 문제 잠깐 보시면 필기하고 있거든요. 필기하고 얘기합시다. 됐나요? 자, 107번과 108번 문제 잠깐 그 내용만 보시면요. 요런 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로에 있는 거 통분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앞에 문제 똑같습니다. 알겠죠? 뭐 새로운 유형이라고 오지 마시고 식을 그냥 찢어놓은 거 알겠죠? 그냥 가로 안에 거 통분부터 한 다음에 풀이를 진행하면 앞에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대입에서 무한소분의 무한소 나올 것이고 뭐 인수분해 하든 로피탈을 하든 혹은 유리화를 하든 알겠죠? 그러니까 유리화하는 문제는 로피탈로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루트를 미분 못하니까 알겠죠?
근데 인수분해 문제는 이제부터는 그냥 이걸로 풀어. 됐습니까? 그럼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선생님은 뒤에 문제 조금만 건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가 어디냐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풀이 능력을 그냥 보고 싶고요. 선생님은 47페이지에 있는 113번 문제로 설명 좀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113번. 자, 다음 극한값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가라고 나왔네, 그죠? 가보시죠. 자, 얘부터 가볼까? x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무한수로 하는 거 맞죠? 뭐 집어넣어버리면 식은 대입하면 되니까. 요거 구하는 거 맞지? 요거 얼마야? 마이너스 1 맞습니까?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1점 얼마니까. 그치? 정수분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맞고요. 얘는요? 3 플러스 무한수네요. 가우스 3 플러스 무한수. 얼마야? 3 맞죠? 그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제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얘는 지금 좌극한 우극한을 정확히 찍어서 묻고 있지만 만약에 x가 뭐 2로 할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게 나왔으면 가우스 함수니까 어떻게 구해야 돼? 좌극한 우극한 따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놈을 두 개로 분리해서 2 플러스 무한수와 2 마이너스 무한수를 구하는 거죠. 그치? 그럼 이게 어떻게 돼? 2. 얘는요? 1. 같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얘도 뭐 똑같이 풀면 되고요. 얘 잠깐 볼까요? 얘? 분수함수죠? 우리가 정리한 걸로 가면 분수함수니까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분모 뭐야? 무한소. 분자 뭐야? 무한소. 그죠? 그럼 무한소분의 무한소 맞지? 이제 뭐 해야 돼? 식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통은 인수분해나 유리화인데 얘는 상황이 독특하니까 절대값을 풀어주는 정도가 식정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절대값 풀려면 뭘 봐야 되지? 얘의 부호를 봐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x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그죠? 0 플러스 무한소로 하니까. 그럼 얘가 플러스니까 절대값 나올 때 그냥 나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그냥 나오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게 식정리한 거야. 그러면 약분. 답은 1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얘는요? 분수함수하냐? 대입. 무한수분의 1 뭐야? 무한대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 알겠죠? 5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 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풀이를 좀 해줘 오면 될 것 같고요. 이정도에서 우리 다음 시간 들어갑시다. 숙제는 일단 여기 47페이지까지만 드리고요. 수업은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풀어오시고 지금 그래프에서의 극한 문제와 그 식에서의 극한 문제의 풀이 값을 구하는 진행만 할 겁니다. 알겠죠? 아까 정리한 노트 내용 여기까지서 풀어와 주시고요. 오늘 프린트를 좀 드릴 거니까 그거까지 받아서 열심히 풀어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